안녕하세요. 그림쟁이 박찬호입니다. 아까 요거 하나 그려고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 근데 그냥 전화 받는 동안 그리다 보니 이렇게 그리게 됐습니다. 잠깐 과정을 볼까요? 다시 보기.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사실 그림 안 보는 거 나도 알고요. 꿈 얘기도 재미없을 거 나도 알고요. 꿈 얘기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꿈 얘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걸 여기에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도 되는 걸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배경색을 바꾼 건 꽃이 좀 더 잘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잠이 안 와요. 이걸 바꿔가지고 약을 바꿨더니 원래 먹으면 기절하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완성된 상태입니다. 타임랩스로 보니까 금방 그리네. 여기에 보라색이 조금 들어가요, 카네이션이. 근데 이 보라색이 밑바탕에 많이 안 깔린 것 같아서 이 카네이션에 보라색 빛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요 보랏빛을 넣으면, 아니야, 연보라, 좀 푸른 기호의 보라색을 섞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저 밑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얘를 살짝 옅게 가면 안 되겠다. 안 돼. 네, 이렇게 깔고 좀 더 얘 위에다가 합치고 얘 위에다가 좀 더 이게 보이게 깔아줍시다. 연하게. 이렇게 깔면 되겠죠? 한동안 그림을 안 그렸던 이유를 말할까요? 사실 꿈 이야기는 아까 그냥 했으니까, 고추장스러워. 그냥 이어서 한다면, 그냥 그래서 그 여자 집에 갔고 그 여자가 막 이제 자기 집을 자랑을 해요. 자기 집이 방음이 되게 잘 된대요. 방음방처럼 막 돼 있어요. 그 계란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원래 처음부터 그랬대요. 막 블라인드에다가 전구도 끼워 넣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처럼 꾸며놨다고 막 인테리어 자랑을 해요. 갑자기 구해줘 옴즈처럼 막. 아무튼 뭐 그래서 그냥 그 여자 집에 있는데, 자기가 원래 호텔리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호텔은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할 때 오는 호텔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곳 있잖아요.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곳이래요. 60층짜리 건물인데 뭐 11층부터 뭐 20층까지 로비가 따로 있고, 1층부터 20층까지 로비가 있고, 뭐 20층부터 40층까지 로비가 따로 있고, 40층부터 60층까지 로비가 따로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연차가 길어질수록 그 위로 이제 이렇게 점점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싼 것도 위층일수록 더 비싼 집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가 밑에서부터 있어 봤는데 막
들어오는 그 민원 수준이 다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몇 년 차가 돼서 이제는 위층에서 일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컴플레인을 걸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컴플레인 거는 내용은 똑같대요. 맨날. 그래서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요구하는 건 똑같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가 솔직히 좀 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막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가 또 되게 현실적이었어. 그래서 이게 꿈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적이어서 그런 곳이 진짜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왜 이런 꿈을 꿨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일어나서 다시 잠들어도 또 이 꿈이 있고 이 꿈이 연결되고 일어나다 잠들어도 또 이 꿈이 연결되고 나는 뭐 아는 호텔리어도 없고요. 뭐 이런 관련된 뭐 직종을 가진 사람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참 신기합니다. 막 약간 판타지? 막 뭐 왕좌의 게임이나 막 그런 요새 이렇게 판타지물의 로맨스? 막 중세 유럽 막 이런 것도 막 유행하잖아요. 막 그런 꿈도 꿨어요, 진짜. 여기서 색깔을 따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릴까? 근데 화면 가운데로. 여기다가 내가 이거 위치를 안 해놨나 봐요. 이제 배경 색상을 밝게 옮기겠습니다. 이 정도 밝으면 될 것 같고 얘 이렇게 하는데 이 꽃의 위치는 안 해놨나? 근데 나 이 꽃 하고 싶은데 아우 보랏꽃 얘네들 위치를 안 잡아놨네요.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있는 이렇게 이 정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봉우리 이렇게 봉우리 하니까 아홉수리드 생각나네. 이건 띄워놓고 얘는 좀 더 연하게 가고 자 그럼 가봅시다. 얘를 다시 내려서 보면서 짠 바깥부터 해놔가야 이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소리가 좀 안 들릴라나? 죄송합니다.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남편은 쿨쿨 자고요. 잠이 안 오는 저만 이러고 있습니다. 꿈이 뭐였냐면 나 왜 여기다 하고 있어? 이 보라색 아래에다 대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서 여기다 내가 귀족의 딸이었어. 귀족영의 딸이었는데 집안이 몰락했나? 뭐 부모가 사기를 쳤댔나? 그래서 되게 하인처럼 자라는 하인처럼 막 생활을 하는 누가 봐도 신데렐라, 누가 봐도 어디에서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인터넷 소설 같은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뺏긴 집에서 살아요. 그 뺏긴 집 있잖아요. 원래 우리 엄마 아빠랑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 내가 가짜다 해가지고 이제 뺏은
사람들의 그 식모자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겁내 잘생긴 남자가 나를 찾아와요. 그러더니 너는 너의 부모는 가짜가 아니다. 너의 부모는 진짜고 진짜 귀족이고 왕족이랬나? 귀족이랬나? 아무튼 그렇고 지금 저 사람들에게 속아서 너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왕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밝힐 수 있냐. 너무 어려운 일이다. 나에겐 증거가 없다. 난 어렸을 때 기억도 희미하다. 막 이러는데 이제 집에 곳곳에 숨겨진 부모님의 흔적을 같이 찾습니다. 여기서부터 막 코난이야 막. 이 꿈은 되게 재밌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 게 단점입니다. 그 두 번째 꿈이 너무 강렬해서 이 꿈 야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남자와 막 그걸 찾아요. 막 비밀의 방도 찾고 막 부모님이 막 몰래 쓰시던 방도 찾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관리해 놓던 그런 곳들도 찾는 거야. 근데 그 남자도 뭔가 정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상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원래 나랑 소꿉친구였다가 우리 부모님의 도움으로 막 되게 성공한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 나를 찾아온 거야. 근데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거기도 하지만 이제 나의 첫사랑인 거고 걔도 내가 첫사랑인 거지. 이런 로맨스가 어디 있습니까? 첫사랑들의 만남.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첫사랑들의 만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귀족이라는 거를, 내가 왕족이라는 거를 찾아냅니다. 조금씩. 근데 이제 걔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꿉친구였던 걔랑 도망을 칩니다. 나는 얼마나 꾸질이 신데렐라였잖아요. 걔가 데려간 그런 이제 숙박업소라고 해야 되나? 묵을 곳은 막 휘황찬란한 곳이죠.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와중에 새신이 있었어. 목욕하는 곳에 새신이 있어. 나 진짜 씻고 나오래요. 여기 있는 그런 것도 다 있다고 씻고 나오래요. 뭐 나는 씻을 것도 없는데 막 다 있대요. 다. 그래서 갔는데 새신이 있어. 그게 나 제일 웃겼어. 꿈속에서 새신? 막 이러면서 왕족으로서의 행복을 새신으로 느꼈어. 그게 난 너무 킬포였어. 깨고 나서의 킬포. 아무튼 새신도 받았습니다. 개운하게. 근데 걔가 잠깐 자기가 뭘 하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우는데 무서운 거야. 이제 걔 하나만 믿고 의지하고 계속 이렇게 왔는데 없으니까 막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함에 막 오들오들 떨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구경을 나서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혼자 있어 보겠다고 그 성 같은 곳에서 이제 뭐가 있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막 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내 옷차림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나를 막 무시하고 하대하는 거죠. 난 왕족인데.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왕족이지만 나의 피는 왕족일지는 몰라도 지금의 나는 왕족일 수 없구나. 나의 머릿속은 이미 왕족에서 멀어졌다.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그래서 왕족이 되기 위한 연습을 막 해요.
시장도 하고 작은 일에 내가 나서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중세 그 신분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그거를 적응하기 위해 막 애를 씁니다. 그치만 막 점점 적응을 못해요. 막 너무 이상한 거야. 사람을 시키는 게 내가 맨날 했는데. 그래서 막 우아한 드레스도 입고 막 수발도 받고 막 에스코트도 받고 막 이러는데 막 계속 단순하게 그리로 시작한 거였는데 나 왜 이렇게 집착하지? 일단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아무튼 막 한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족이 될 수 없다.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에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보냐? 아유 진짜. 꿈속에서도 등신이에요. 누리지도 못해. 좀 등신 같습니다. 누릴 걸 못 누려. 좀 이제 누리고 받고 그럴 수도 있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 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그러는데 꿈속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꿉친구였던 그 친구도 알겠다 하면서 저의 그 원래 생활로 돌아는 가지만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애랑 좀 눈이 맞고 좀 야한 장면도 나오고 꼭 야한 장면이 나올 때 꿈에서 깨요. 아 진짜 누리지 못해. 아무튼 요새 네이버 웹툰에 그런 것들을 좀 봤더니 그러니까 야한 거 말고 막 중세 막 신분제 막 왕족 막 이런 걸 좀 많이 봤더니 좀 이런 꿈을 꿨나 싶기도 하고 뭔가 되게 그 내가 왕족임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디테일하고 되게 막 그런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서 재미가 없네요. 오늘 웹툰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웹툰 좋아하나요? 옛날에는 진짜 웹툰 좋아한다고 그러면 진짜 덕후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우리 웹툰이 많이 발전했죠. 진짜 나는 네이버에 웹툰 창이 없을 때부터 봤는데 그 조석 마음의 소리 뭐야? 내 남편 깼어. 잠깐만요. 무슨 뭐예요? 꿈 꿨어? 참고 내가 무서워요. 내일 이거 보여줘야지. 꼭 자다 깨면 뭐 뭐야를 너무 많이 해. 무서워. 웹툰으로 돌아가서 나는 마음의 소리가 손으로 그려지던 그 손으로 그린 건 아니었고 뭐 뭔가 연재가 제대로 되기 전 중학생 때 내 나이가 어림잡아 짐작이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웹툰을 봤습니다. 웹툰판 채널 그런 게 생기기도 전부터 이말년은 그때 없었어요. 그때 막 그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호랑이 신랑이 아니라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막 그 추리물 막 그것도 있고 딸기 반장님 그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황공포증 좀 뭉갤까요? 황공포증 너무 심하다.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없앱시다. 너무 징그러워. 다시
단순하게 합시다. 단순하게. 아무튼 막 병맛이었던 그 시절부터 쭉 봐왔던 내 고3 때도 그 웹툰은 정주행 그 본방사수가 아니라 그 11시 땡 치면은 꼭 그 신작을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내 고3 때, 고등학생 때 유일한 재미이자 희망이었어. 웹툰을 보는 것.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아니었으니까 컴퓨터를 꼭 켜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강을 보는 척 하면서 슬쩍 웹툰을 봤죠. 수사반장? 아닌데. 그때 그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호랑이 신부? 호랑이 신랑? 그것도 진짜 재밌었는데. 이제 왜 그분들 안 하시죠? 돌아오세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웹툰의 전성기. 막 이끼도 실시간으로 봤었고 좀 연재하는 거 보고 미쳤다리 막 이러면서 보고 치인트 그거 베스트 도전일 때부터 봤고요.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 거 보다 못해. 예, 보고도 할 시간이 남으니 이제 베스트 도전이라고 아직 작가 정식 연재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신규 작가들 중에 이제 좀 이제 인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재될 것 같은데 막 하는 것도 찾고 그 유명한 것들 되게 많이 봤는데 되게 많은데 왜 제목들이 생각이 다 안 날까요? 꼭 말하려면 기억이 안 나. 되게 연재 오고 노블레스도 진짜 처음 연재 시작할 때부터 보고 그림체 변하는 것도 다 봤죠. 노블레스도 많이 봤고 또 뭐 봤지? 아니 그냥 다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다. 그래서 뭐 네이버 다음 할 거 없이 진짜 전 채널 석권 옛날엔 이런 얘기하면 좀 코 고는 것 봐. 이런 얘기하면 좀 얘기가 안 통하는 덕후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서 참 좋아요.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식물 이파리들이 조금 요게 그거잖아요. 유칼립투스 이게 키우기 더럽게 힘들더라고. 2번 죽여봤나? 미안해서 이제 안 키우는데 조금만 과습돼도 죽고 조금만 통풍 안 돼도 죽고 너무 추워도 죽고 너무 더워도 죽고 아무튼 진짜 얘 너무 키우기가 내가 키웠던 품종이 까다로웠던 건지 원래 약한 게 왔던 건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좀 쟤 왜 저래 우리 남편님 왜 저럴까요? 왜 이렇게 괴롭게 잘까? 금요일이라 그럴까요? 안쓰럽네. 힘내요. 이 세상 모든 직장인들 힘내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안 졸리다고 이거 하고 있고 얼마나 얄미울까? 하지만 저도 그 힘든 걸 겪기는 했습니다. 아파서 쉬는 거예요. 아프다고요. 나도 안 아프고 싶어. 근데 너무 좋아. 쉬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아픈 거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쉬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쉴 수 있다는 거, 개꿀다리.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한두 달은 진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차라리 눈으로 보이는 아픔이면, 다리가 부러진 거면 이해라도 받을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짓말 같고 좀 내 스스로 나는 분명 떳떳한데 막 내가 설명을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오해받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에 더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가야겠다. 엄청 노력했어요. 뭘 노력했냐면 나 아파요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달까?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진짜 아는 분들도 있을까? 이게 아픈 게 진짜 아픈 거라고 표현하기 위한 게 안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오해받지 않기 위해 남들이 오해 안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하든 말든 나는 진짜 병원 진단서를 냈고 내가 병원 진단서 어떻게 사기쳐서 만들 수도 없고 나는 당연하게 아프고 병원에서 그래서 휴직을 권했고 그러한 이유로 휴직을 시작을 한 건데 눈으로 보이는 아픔이 아니니까 내가 아프다는 거를 막 표현을 해야 되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이렇게 표정도 안 좋게 지어야 될 것 같고 표정 좋거나 뭐 목소리 까르르르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내 남편이 더 짠하네. 왜 이렇게 앓으면서 자 진짜. 내일 또 출근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러나 봐. 돌겠네. 같이 가주기로 했는데 나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이 안 와. 잠 안 오면 먹으라고 안정제를 더 주시긴 했는데 먹고 싶지 않아요. 일단 이거 하다 졸릴 때까지 있어 볼 거예요. 지금 12시 반이니까 충전 대기 중 12시 반이니까 1시 전엔 잘 거예요. 지금 되게 어두운 방 같죠. 왜냐면 남편이 9시 반부터 저러고 자기 때문이죠. 신생아실이야. 나도 일찍 자면 되는데 그러기엔 내가 오늘 좀 꿈을 너무 많이 꾸다가 늦게 일어나서 좀 아까워. 그래서 지금 버텨보는 겁니다. 흐흐. 여기 밑에 이 꽃은 굳이 하지 말고 얘 했고 얘랑 비슷하게 여기 위로 갑시다. 위로. 오 그라데이숑 예쁘다. 이 다 염색하는 거라면서요. 꽃잎을 새로 레이어를 깔아서 이런 건 바로바로 없애줍니다. 안 쓸 것들 레이어를 깔아서 먼저 배경색. 얘랑 거리가 있는데 그럼 얘가 옮겨가면 되지. 아무튼 뭔 일 있어요? 웹툰 얘기하다가 남편이 내일 출근을 한다.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말에 나가는 거.
주말 출근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대체 휴일 뭐 이런 대체 휴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회사에 딱 저희 남편만 나갑니다. 원칙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가야 돼요. 왜냐면 내 남편은 책임자가 아니니까. 내 남편은 실험을 하는 사람이고 그 실험이 내 남편 이름으로 나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뭐 실험이라는 게 이제 뭐 대학원생들과 공대생들 뭐 화학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시간을 뭐 배양해야 되고 몇 시간 뒤에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주말에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업무상의 이유잖아요. 업무상의 이유는 분명 더 초과 근무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좀 MZ세대다, 이기적이다, 책임감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나는 왜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자연스럽게 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책임감이지? 그럼 주말에 출근 안 할 수 있게 그 그러니까 실험해야 될 그런 것들이 수요일까지만 들어오면 이렇게 남아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들이 돈 벌려고 막 목요일, 금요일에도 다 접수를 받아놓고 나오는 사람만 실험하는 사람만 맨날 나오고 그러면 이 이름으로 실험이 보고가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와서 확인을 해야죠. 내 남편이 그 실험을 해주는 건데 결과 확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방법만 알면 안 그렇습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뭐 휴가 쓰는 것도 이제 남편이 이제 일한 지 3개월이 돼서 이제야 좀 휴가를 쓰는데 갑자기 12월 12일 전에 쓰래요. 11월 말에. 와 지금 막 숙박 연말이다 뭐다 다 꽉 찼는데 이제야서 구해야 되고 그러더니 12일에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날 뭐 샘물이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해야 될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날 못 쓴다고. 그랬더니 그날 못 쓰게 됐으니까 내일 쓸래? 이랬다는 거예요. 짜증이 막. 지지만 생각하나 씨. 내가 그 회사에 있었으면은 원장 나와 해가지고 뒤집어 엎었을 텐데 내가 다니는 회사도 아니고 남편 입장이 있는 거고 이러니까 막 나는 화가 나고 남편은 이제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막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안 맞아. 지금 남편이 다니는 회사랑 나랑 너무 안 맞아. 싸우고 싶어요. 좀 파이터예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일반적인 회사들이 다 그러겠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주말에 나가서 일한다고 더 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막 관련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 남편 친척 중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대체휴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말에 방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대부분 대체휴일을 받는데요. 아니 어쩐지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되게 막 잘 놀러 다니고 평일에 월요일에 가끔 쉬어가지고 막 숙소 같은 거 저렴하게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전 남편 회사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거기는 좀 미래가 안 보여서 남편 너무 몸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나오게 한 거 맞는데 지금 회사도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치기 하고 싶어. 내가 뭔데 때려쳐라 마라 이런 거 웃기긴 한데 그냥 막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사직서 던지고 나 지금부터 안 나오는 건 뭐 휴가 처리를 하든 뭐 월급에서 까든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한번 엿 한 번 매겼으면 좋겠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래야 뭐 인력 충원을 하든. 아니 휴가도 내 맘대로 못 쓰고 아니 월요일에 휴가를 쓰려면 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휴가예요? 그냥 근무 일자가 바뀐 거지. 내가 이미 지금 그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보다 더 스트레스 받은 건 남편일 거니까 내가 더 말도 못하고 남편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남편 입장이 있으니까 막 크게 말은 못하고 챙겨주시는 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분도 본인의 위치와 자리가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도 자기 자리는 지켜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거기에서 이제 제일 높은 애 멱살 잡아가지고 나 같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왜 정상적인 회사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 정상적인 곳이 없어. 나도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다녔기 때문에 병이 나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내 남편이라도 멀쩡한 데 다녔으면 좋겠어서 알아본 건데 진짜 다들 거지 같더라고요. 진짜 얼척이 없어. 진짜 얼탱이가 방탱이에요. 얼방탱탱이야 정말. 나 내일 결혼식도 있는데 예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자면 내 피부 망가지는데 직업이란 게 원래 이런 걸까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 친구 남편이 옛날에 진짜 대기업은 진짜 안 가겠다고 엄청 그랬었거든요. 그런 회사 기업 같은데 안 간다고. 능력이 있는 앤데 그땐 이해를 못했어. 왜 저런 안전한 곳을 두고 막 스타트업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가. 다 이유가 있었어. 너무 고인물이야. 그래놓고 자기는 MZ세대가 싫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럼 전 X세대가 싫어요. 우리 큰오빠 세대들 진짜 싫어. 와 되게 아빠도 아닌데 아빠처럼 꼰대야 막. 전 큰오빠 지금의 큰오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큰오빠가 진짜 이상형이고 막 그랬는데 오빠 같은 남자 만날 거라고. 지금 오빠 같은 남자 만났으면 이미 물어 뜯겼어요 나한테.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오빠 그래서 진짜 저 결혼할 때 남편 몰래 불러가지고 제가 가끔 미친 짓 해도 이해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어이가 없고. 저 결혼식 당일에 이거는 둘째인데 갑자기 또 둘째 욕을 하게 되네. 결혼식 당일에 둘째랑 진짜 대판 싸웠거든요. 다행히 남편 1층에서 대기 중이었고 진짜 막 호적파라고 막 너희 새끼 오지 말라고 막 갑자기 막 급발진과 그러니까 저희 오빠의 급발진과 저희 이제 미친 성질머리가 나오면서 쾅쾅 결혼식 그 메이크업 받고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차에 집에 들렸다가 이제
미친 시기가 온 거죠. 지금도 빡칩니다. 결혼이 대수냐길래 대수라고. 나한텐 대수니까 나 대수가 아닌 너희 새끼는 오지 말라고. 난 너희 새끼랑 연락 끊겠다. 인연을 끊겠다. 오면 뒤진다. 진짜 결혼식장 가는 내내 울면서 막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겠냐면서 막 지금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내가 내 결혼식에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왜 대체 내 생각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냐. 내 결혼식을 이따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난 결혼하고 싶지 않다. 별 진짜 지랄지랄을 다 하고 미친 소리를 다 하며 진짜 아니 나도 내가 좀 과하게 미친 짓거리 소리를 한 거 아는데 막 진짜 오빠도 미친 거 아니에요? 내 남편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네가 뭔데? 지는 개꼰대면서. 아무튼 이게 뭐였냐면요. 결혼식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49인 규제도 너무 심했고, 그래서 결혼식을 뭐 식장 이런 데서 안 하고 작은 식당에서 각자 직계 가족들만, 그러니까 남편, 할머니, 할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형제들, 이제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오빠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작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누나분 창근 씨 이름을 말해버렸어. 남편의 이제 아는 누나의 아는 분이 메이크업 그런 쪽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분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받고 나서 집에 왜 들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집에 뭘 가지러 들렸나 아무튼 들렸는데 그때 둘째가 막 준비를 막 부리부리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나 끝나고 엄마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고 있고 이제 둘째는 이제 정장을 입으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뭔가 되게 꼬라지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내 친구들이 아쉬우니까 결혼식도 못 오고 막 이러니까 아쉬우니까 나 이 줌으로라도 입장을 하겠다고 줌으로 이거 생중계 해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름 줌으로 연결을 해서 할 생각에 했었는데 배터리는 다 당연히 충전을 해놨었는데 그게 줌이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충전선이 얼마나 길지 어떨지 모르고 하니까 저희 둘째가 또 기계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본가에 갈 때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충전기가 있을 때도 있고 뭐 이제 저랑 큰오빠만 아이폰을 쓰긴 하지만 집에 충전기가 있는데 굳이 막 이렇게 챙겨가면서 가져가는 필요가 있나? 근데 맨날 그럴 때마다 둘째가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 충전기 좀 갖고 다니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리고 꿋꿋하게 안 가져간 건 일부러 안 가져간 건 아니에요. 맨날 까먹어서 안 가져간 것 뿐이지. 그래서 막 그냥 핸드폰 끈 채로 산 적도 많아요. 배터리 나갔다 막 이러면서 내가 답답하나 나한테 연락해야 되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막 둘째가 막 성질을 내면서 충전기 빌려주고 막 그럴 때가 많긴 했는데 아무튼 물어봤어요. 혹시 보조 배터리 있냐고. 갑자기 진짜 막 급발진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막 빽 지르면서 내가 막 그딴 거 뭐 쪽쪽쪽쪽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거기서 뒷박. 와 내가 이 소리를 지금 내 결혼식 날인 날 들어오고 있어야 되나. 개빡침이 몰려오면서
저 소리를 질렀죠. 쥐지 않아. 나는 쥐지 않아.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그거 하나 말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그랬더니 네가 그게 한두 번이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없다고 말하던가 빌려주기 싫다고 말하던가 왜 소리는 왜 지을 이을이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썰전이 오고 간 거죠. 그러면서 나 지금 뭐 결혼식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너는 내 결혼식 날까지도 이러고 싶냐? 막 이러니까 네 결혼이 대순이에요. 거기서 또 삔또가 나왔죠. 그래서 그럼 결혼식이 대수지. 내 인생이 가장 큰 대서사인데 그럼 결혼식이 대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 네 결혼식 안 간대요. 오지 말라고. 이 새끼는 내일 결혼식 오기만 쳐해보라고. 진짜 가만 안 둔다고 너. 내 가족도 아니니까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말고 꺼지라고. 진짜 내한테 얼굴 보이기나 해보라고. 아유 잘 잔다 우리 남편. 코코라. 아무튼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막 질렀죠. 엄마는 메이크업을 받으러 간 상태. 그래서 나는 막 갑자기 신부가 울면서 내려오니까 남편 당황. 아무튼 근데 나중에 뭐 엄마랑 왔더라고요. 근데 막 그날 결혼식도 사실 진짜 개빡쳤거든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놨고 식당은 나 막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막 팔 걷어붙이고 테이블 옮기고 있고 막 너무 빡쳐. 진짜 내가 내 돈 주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진짜 이 식당은 내가 여기를 대관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데 내가 제일 그 밥 시간 절정인 그 시간에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아침 일찍 오픈 시간에 했는데 그 시간에 손님이 오면 얼마나 온다고. 아무튼 우리가 그걸 대관을 해서 그 손님 뭐 오는 만큼의 그런 비용 다 지불하고 그랬는데 테이블 세팅도 하나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진짜 팔 걷어붙이고 해야지 뭐 어떡해. 지금 막 또 다들 또 다 일찍 왔어 이상하게. 막 나는 카메라 그거 줌 해줘야 되니까 카메라 세팅하고 있고 테이블 막 옮기고 있고 막 나중에 아버님 오셔서 아버님도 같이 막 옮기고 있고 내가 뭐지 이거. 진짜 내가 왜 이런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뒷박이 올라오고 막 진짜 따져 물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남편이 좋은 날 그래도 그냥 좋게 하자. 진짜 그때 막 부글거리는 거를 막 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로 결혼 자체는 너무 좋지만 결혼식은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나름 잘 끝나고 사진도 찍고 내 찍사를 또 아빠한테 맡겼거든요. 또 뭐 그런 사람 부르는 것도 싫고 또 저희 아빠가 사진을 찍는 게 또 취미셔가지고 또 얼마나 간섭질을 해댈까 싶어서 또 우리 새언니도 사진과 나오고 해서 그냥 언니한테 부탁은 따로 안 했지만 이제 아빠가 찍으니까 언니가 서브로 같이 찍더라고요. 우리 언니는 이제 그런 거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포토샵도 막 많이 하고 그랬던 일을 했었던 언니고. 아무튼 정말 열받네 생각하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열받아서 이제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기념일보다 사귄 날 기념일이 더 좋아요. 진짜 그날 가족들이랑 손절을 몇 명이나 한 거야? 엄마랑도 싸웠나? 엄마랑도 결혼식 전날
같이 밤새서 뭐 얘기하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랑 약속 1도 안 지키고 전부 다 막 가족들한테 말해가지고 진짜 내가 가족이 짐입니다. 가족이 좋은 때도 있고 다 뭐 물론 그러하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짐이에요. 벗어나고 싶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또 그렇게 표현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맘이에요. 태클 걸 거면 보지 마세요. 그런 마인드가 있을 정도로 저는 가족이 싫어요. 가족은 도움이 되질 못할 만정 피해는 주지 말자의 마인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화딱지나네. 또 생각하니까. 아무튼 저는 가족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요. 다 싫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족과 나름의 적당한 손절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거리두기도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거 알아요. 진짜 많을걸요. 생각보다 많을걸요. 가족이 더 무서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남보다 무서워지는 순간. 그래서 그 가족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런 게 부럽기도 하고, 저희 남편은 또 가족이랑 잘 지내고 또 저희 어머님도 저를 가족처럼 잘 대해줘서 저는 새 가족을 좋아합니다. 기존의 가족은 이제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로 만난 가족도 당연히 처음이고 낯설고 어색하니까 서로 잘해주고 그러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사람 사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가족에게서 원래 가족에게 느껴야 할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족들한테 그런 걸 줘도 되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은 줘도 안 받아요. 자기들이 워낙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너무 괴롭습니다. 다 잘랐어? 다 지만 잘랐어요. 우리 집은 그래요. 그래요. 가족 욕 그만합시다. 남이 안 부탁. 아멘. 진짜 내가 모든 종교기관도 다 가봤거든요. 너무 힘들 때. 진짜 인생이 너무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끊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볼 걸 못 볼 걸 다 봤고 앞으로 힘들 일밖에 없어 보이는데 더 살아서 뭐하냐. 이제 그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내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되긴 할까요? 아이, 몰라. 아무튼 그때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막 무슨 그런 종교 모임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불교는 뭐 정토회, 교회에서는 뭐 청년부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다 가봤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방법으로는 채워지지는 않나 봐요. 다 의미가 크게 없이 끝나 불었어요. 저는 모든 종교에 열려있는 사람이라 큰 거부감도 없고 부담감도 없고 종교는 어떤 내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과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도 되지만 저는 현생에서의 나에게 주는 희망, 나에게 미래, 나의 현재 생활에 대한 반성 이런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종교든. 근데 아직 뭔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어렵다. 인생 어려워요. 그쵸? 남편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든 일을 하면 지금보다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말에 지금 하는 일을 막 썩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기도 했고 남편의 전경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 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지원을 해본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빠지쳐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 그런 건가? 보일러 틀어놓고 이렇게 바닥에 토퍼 깔아놓으니까 되게 따끈따끈하고 좋네요. 건조하다. 목이 아파. 내 결혼식 갈 때 입으로 사놨는데 내일 1월은 날 수 있겠죠? 가야 되는데 되게 오래 친한 친구의 결혼식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진짜 리얼 똥 묻은 어린이 때부터 친했던 초중고를 다 같이 나온 키도 다 쪼만해가지고 도토리 부대 소리를 들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아 졸려. 아 피곤해. 이제 잠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그리고 싶단 말이죠. 이거 그리는 거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웠어. 여러분은 즐거운 삶을 살고 있나요? 당신들이라도 즐거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게 즐겁게 생각하면 즐거운 거고 내가 안 좋게 생각하면 안 좋은 거라고
해지만 분명히 나는 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여야 좋은 생각도 하고 즐거운 생각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재미도 없고 무기력하고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디에서 삶의 재미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혼자 떠들기. 떠들다 보면 답이 찾아지지 않을까요? 좀 같이 떠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스트리밍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혼자 떠드는 맛도 있지만 같이 떠드는 맛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혼자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대답도 없는데 계속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건가요? 다들 그러지 않나? 혼자 중얼중얼? 저는 자취를 좀 했어서 그런가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유해진님의 해봐야지 이러면서 노래하면서 일어나는 거.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베이지색이 왜 이렇게 진해?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도 아까 이거 한번 해놓고 얘랑 막 몇 개 좀 해놨더니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쵸? 이제 여기에 큰 요 보라 장미가 여기 들어가고 요 자잘한 꽃이랑 이 그리기 힘들었던 리시안셔스 보라 여기 하나 더 들어가고 그러면 다음번에 끝나지 않을까요? 와, 딱 1시간 자야죠. 약간 이게 보랏빛이니까 살짝 연보랏빛을 들어가 볼까요? 배경에 아예 보라 아예 약간 이런 회보라가 들어가도 꽃이 살 것 같아. 내 남편 또 혼자 중얼거린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린 것만 보여드릴게요. 짠! 이만큼 했어요. 위에가 더 잘렸나? 뭐였어요? 다들 이제 축구 볼 시간 지났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도 좀 봐야겠다. 보고 자야지. 1시간 4분이나 떠들었네. 그러면 여러분 빠이 안녕.